실전 101강입니다. 가처분 등기 7탄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건전한권 설정 등기 청구권과 또 건전한권 설정된 것을 말소하라. 말소 등기 이 청구권에 대한 가처분. 예. 이게 한마디로 건전한권 설정해줘라. 또 하나는 먼저 건전한권 설정한 거 말소해라. 라는 그런 그 내용인데, 이렇듯이 이런 가처분이 설정된 상태에서 경매가 진행되었을 경우에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사태가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난 아마 100강에서는 제가 그 토지 인도 및 건물 철거 청구권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이제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경매인들의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법정 지상권과 관련된 그런 유형의 경매 물건에 입찰 참여는 그 기회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것보다는 알아 놓으시면은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 101강에 대해서는요, 제가 저당권 설정과 말소 관련된 가처분인데요. 사례를 이제 가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로 삼아 가처분이 7탄인데 가처분을 다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원래는 지금 이 7월달 그 라이브 방송 일정을 커뮤니티에다 올려놔야 되는데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제가 볼 적엔 아마 2기 라이브 방송이 오늘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보니까 대지권 미등기 또 대지권 없음 또 뭐 있죠, 토지 별도 등기, 요거 하니까 아마 오늘 포함해서 한 3회 내지 4회면 이제 2기 라이브 방송이 이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한 며칠 정도 좀 쉬었다가 다음에 막 그런 3기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이번 달 어떤 방송 일정에 대해 가지고요 못을 박아서 말씀을 못 드렸다는 점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마 이제 오늘 하고 방송 진행되는 거 봐가지고 이제 3기 이제 라이브 방송에 대한 어떤 진행 계획에 대해서 이제 저희 그 네이버 카페하고 우리 유튜브 안정현 경매스쿨 채널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를 펼쳐놓고요. 자료를 조금 정리를 하고, 자, 상태에서 또 모든 걸 다 펼쳐놔야겠지요. 101강입니다. 2023년 7월 3일, 7월 첫 번째 강의 날이네요. 월요일이고요.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 가처분 등기, 이름 길죠, 그죠? 이름 긴데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우리가 경매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간혹가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용어가 어렵대. 용어에 집착하지 말라니까 뭐하러 용어가 밥 먹여줍니까? 용어 몰라도 돼요. 개략적으로 우리는 감만 잡으면 된다. 이게 처음부터 확실하게 알 수는 없고요. 감을 잡은 상태에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귀에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때 뭐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처음부터 그냥 뭡니까? 우리가 뭐 수능 보는 고3처럼 말이지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니까 건전한권 설정 등기전 이거 잘라요. 건전한권 설정 등기 때 이걸 이행해 달라 이거지. 이행 청구에 이행 청구. 이 가처분 등기해 가지고요. 이 청주 사건인데요. 일단 먼저 이 사건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보여드리고, 오늘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토지 등기부 내용인데요. 토지는 보면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11번 해가지고 건전한권 설정이잖아요. 그죠? 건전한권 설정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11번에 건전한권 담보 추가해가지고 공동담보, 이게 보면 지상에 옛날 구건물이 있었는데 구건물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 신축했던 모양입니다. 이게 건물이잖아요. 그죠? 건물이 되게 신축된 건물이에요. 그래서 2012년 11월 12일자로 해가지고 부기동기를 해가지고 저당권을 건물을 추가로 담보 제공했다.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걸 해가지고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볼게요. 이제 건물 등기부 일부 내용입니다. 건물 등기부 일부 내용인데 보니까 소유권 보존 이렇게 됐어요. 건물 2012년도 11월 12일자 해가지고요. 이것도 가처분 했습니다. 가처분은 뭐냐니까 남청주 신영협동조합에서 여봐, 건전한권
설정 등기 절차 이행 청구권 그러니까 한마디로 건전한 거 설정해 줘라 이게지. 이 상태에서 보니까 이 아마도 이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는 여기 저당권 가처분 2012년도 11월 12일자로 가처분 등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뒤에 임의경비 신청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렇듯이 가처분 등기가 딱 되어 있다 이거죠. 가처분 등기 되어 있으면은 가처분권자가 요구하는 사항, 주장하는 내용이 뭐다? 이게 피보전 권리예요. 피보전 권리. 이 피보전 권리. 피 본다는 거죠. 피 봐요. 그러니까 피보전 권리 어디 있어?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있지요. 피보전 권리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가처분 채권자입니다. 이게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이 가처분 채권자가 이러한 내용을 주장하는 거야, 요구하는 거야. 누구한테? 이 양반한테. 이 사람 보니까 가처분 채무자. 어쨌든 보니까 저당권 설정해 달라 소리거든요. 자,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등기부등본 보자. 여기서 목적 달성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로 딱 넘어가니까 뭐 있습니까? 건저당권 설정, 추가 설정이죠. 그죠? 그래서 건저당권에서 남청주 신용협동조합, 건저당권에서 남청주 신용협동조합, 그죠? 공동담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건 같은 건물이니까 토지를 공동으로 담보 잡고, 담보물에 추가, 여기 또 토지 있고 또 건물 뭐 이렇게 공동담보는 이제, 어쨌든 보니까 추가 설정 계약이다 하니까,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저당권 설정 빨리 해줘봐. 근데 저당권 설정되잖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적 달성을 하였다 하더라. 그러면 그 가처분은 허당이다. 목적 달성했으니까. 목적 달성했으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가처분 등기에 대해서 분석하실 적에는요, 우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분석하고 있으니까. 뭐냐면은, 가처분 종류는 많아요. 많은데, 이혼을 위한 뭐 재산 분할 청구 가처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처분 채권자가 경무에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뭐다? 재산 분할에 의한 경무에 신청해서 목적 달성한 거 아닙니까? 따라서 그 가처분은 어떻게? 껍데기, 허당이다. 또 이 건 같은 경우 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 가처분.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해줘라 이거지. 근데 보니까 남청주 신용협동조합에서 저당권을 설정해버렸네. 목적 달성 다 됐네. 그럼 이 가처분 뭐다 이게? 껍데기네.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사건에 대해서 말이죠.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 타경이고요. 2013 타경에 8307 이게 정청북도 정평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평군 정평읍 초중리에 소재하는 다가구 원룸 주택이 있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건물이 보니까 완공은 안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거실 같아, 거실인데 거실에 뭡니까 유리창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요 1층에 보니까 잠깐만요, 요 1층 조금 제가 사진을 조금 조정해 드릴게요. 잠깐만요. 조금 올리면은요, 밑에 이제 1층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건축 자재물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로 밀어봐가 아직 건물이 완공은 안 됐어. 건물이 완공은 안 됐는데 보니까 건물이 등기는 되는구나. 보존 등기. 예. 보존 등기가 되는구나. 일단 잠깐만요. 화면을 또 조정 좀 해야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지금 잠깐만요. 여기 또 보면 안에 내부 구조도 보면 이제 건물이 완공은 안 됐잖아요, 그죠? 자, 그죠?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이지요. 안에 보니까 이제 여기 완공은 안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단 근데 아마도 지금 다음 로드뷰로 보면 건물은 완공됐겠지요. 이게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 건물인데 이미 이제 완공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렇게 보시면서 이 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여기 밑으로 좀 내려가 보자 이겠지요. 내려가 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다 채원했잖아요. 이 아까 남청주 그죠? 신용협동조합인가요? 그 상태에서 저당권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되었다. 그럼 가처분의 이연보다 저당권 설정되었기 때문에 저당권 목적 달성을 다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보면 인수로 나와 있거든요. 인수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른 영상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껍데기인데 왜 인수되느냐? 그러면 굳이 따진다면요, 법원에서는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어떤 거냐, 이거라겠지, 이거보다 앞에 있으니까 인수다. 그럼, 여기 인수되는 이 권리는 뭐지? 진정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그냥 인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인수가 된다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다, 이 목적 달성 다 했기 때문에 낙찰받고 소유권인정 속탁 등기 신청할 적에 말소할 목록을 부시 집어넣어가지고 같이 그냥 싸잡아가지고 한 말소시켜보자 이거지. 그런데 법원에서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인수사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하시면 미안합니다 하고 빠져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막 너무나도 바른생활 교과서적인 그런 마인드로 법원 경매를 바라보면 안 된다. 내 마음대로 법원 경매를 바라봐야 이게 어떻게 보면 참 재밌어요. 봐가지고. 내 마음대로 보려니까. 내 마음대로 해다가 말이지, 법원에서 여기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미안합니다. 끝나버렸잖아요. 봐가지고. 내가 뭐 법원을 모독한 겁니까? 내가 몰라서 그랬다는데. 실제로 알면서, 그지? 알면서도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척 하면 안 돼요. 항상 모르는 척 해야 된다니까. 제 생각이에요. 근데 꼭 어떤 데 보면 모임 같은 데 오시면 본인이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다. 저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아합니다. 봐가지고. 어쨌든, 이 건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일단 저당권의 목적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피보전 권리에서 이거는 가처분에 대해서 말소 여부에 대해서 이제 여기 표시는 안 돼 있네요. 그런데 이거 건 같은 경우는 일단 말소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보고 싶고요. 또 두 번째 보니까 이것도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 똑같은 거예요. 수원 사건인데요. 수원 사건인데 보시면은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채권자니까 SK건설이거든요. 이 가처분은 보니까 이 갑구에 뚝 돼 있더라고. 근데 보니까 요 건전한권 설정 이게 1억이 1,000만 원인데 보니까 1번 건전한권 경정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나와 있죠. 건전한권 설정 2009년 6월 25일, 2009년 6월 25일이죠. 여기 등기부등본서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천천히 보자 이거죠. 6월 25일 접수제 61,884호, 61,884호 가처분의 기한, 가처분의 기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일단 저당권이 설정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이죠. 그죠? 나타나 있다. 일단 그렇게 보시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목적 달성을 다 하였구나. 여기도 보면 이제 저당권 두 건인데 두 건 설정에 대해서 여기도 밑에 보시게 되면요. 건전한권 설정에서 2009년 6월 25일자 조금 전에 보신 내용과 똑같죠. 그죠? 61,884호 가처분에 기해 가지고 저당권이 일단 설정이 되었다. 그럼 저당권 목적 달성 다 됐지? 목적 달성 다 됐으면은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는 없겠지 해가지고 이 건도 역시 마찬가지 경매 정보를 잠깐 보고 말씀드릴게요. 2013 타경의 2536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이렇게 나와 있네요.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에 소재하는 잠깐만요. 제가 건선 SK뷰 아파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요. 밑으로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가처분해가지고 이거 가로 열고 건전당 하니까 아마도 SK 건설에서 이제 가처분 건전한권 설정 등기 해달라라는 그런 가처분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죠? 이 상태에서 그 뒤에 보니까 이 애가 SK입니다. SK에서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여기가 조금 전에 우리 등기부등본 봤던 거. 2009년 6월 25일자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당권 설정했다 이거죠. 저당권 설정한 상태에서 SK에서는 또 강제경매 신청을 하였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우리 여기서 말이죠. 자, 잘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은 말소 소멸 규준 권리 하니까 뭐 독수리 오형제가 건저당권, 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 등기, 강제경매, 기입 등기, 또 때로는 뭐 전세권. 이 이제 하나의 말소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권리분석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경매 정보지 보면 이게 소멸 기준이냐? 가처분이 무슨 소멸 기준이냐고 맞잖아요. 그죠? 가처분이 무슨 소멸 기준이냐 이거지. 근데 이러한 경우는요, 이거 가처분이 소멸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거. 왜냐면 가처분하니까 이게 저당권 설정을 해달라라고 이게 2009년 6월 25일자 가처분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뒤에 건전한권 2013년도 2월 달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봐가지고요. 2009년 6월 25일자 요걸 하나 말소 소멸 기준 권리를 봐가지고 만약에 당해 부동산에 보니까 2009년 6월 26일자로 해가지고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요 사건 같은 경우에서 2011년 7월 29일자
압류 이것을 말소 기준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요걸 말소 기준 권리를 보다 보면 그 다음날 전입 신고했으니까 이 사람은 낙찰자한테 대항을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과 관련된 건전한권 설정해달라 이거지. 건전한권 말소가 아니고 그러니까 상대방 건전한권 설정 안 해주니까 건전한권 설정해달라고 가처분 한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가처분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왜 이렇듯이 그 가처분이 건전한권 설정 가처분이 한해 말소 기준 권리화되느냐? 말소 기준 권리는 아니죠. 가처분이. 근데 말소 기준 권리화되느냐? 이게 보면 아마 가처분이 어딨나요? 갑구에 여기 있잖아요. 보세요.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게 되면요.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죠. 금지사항이래요. 금지한다 이거지. 뭐냐면 매매하지 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매매에 의한 그 권리 자체는 건전한권 설정 이때 했다고 나중에 건전한권 설정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처분을 하였는데 이때 건전한권이란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한 상태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가처분 이 SK건설에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면 이 저당권 이것이 일단 비록 매매에 의한 그 등기가 저당권보다 빠르다 손치더라도 잘 들어보세요. 빠르다 손치더라도 저당권자는 자기 어떤 권리를 매매에 의한 이런 권리보다 먼저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간에 있어서 이게 매매가 빠르다 손치더라도 왜냐면 이 금지사항이 있으니까 매매하지 마세요. 정리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금지사항은 뭐다? 상대적으로 이런 가처분권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처분 등기 이후에 매매할 수 있고 정려 전세권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처분 등기 이후에 전세권 설정했다 그러면 그 전세권자는 상대적으로 그 앞선 가처분권자에 대해 가지고는 뭐라고 큰 소리 못 친다는 것이. 왜냐면은 이렇듯이 가처분 해가지고 등기부등본상에 공시되어 있잖아요. 공시되어 있는 상태에서 너네들이 이 두 눈 번이 뚫고 보아서 알면서도 불구하고 했다 이게 저당권 임차권 설정이죠. 그죠? 기타 1차의 처분행위 하지 말아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 그 가처분이 일단 그 주거용 부동산이더라 그러면 일단 말소 기준 권리화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잠깐 남부 사건인데 보여드릴게요.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등기부등본 봐가지고 저당권자가 자기 어떤 요구한 사항 자체가 즉 저당권 건전한권 가처분권자가 자기 명의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네. 그럼 목적 달성됐네. 끝난 거예요. 봐가지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남부 사건인데 2014 타경에 1299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에 소재하는 신길자이 아파트입니다. 신길자이 아파트인데요. 여기도 보면요. 밑에 보면요. 여기는 정보지 보면 좀 이게 내용이 좀 허술해요. 이건 이제 경매 등기부등본 잠깐 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막 등기부등본 내용이 막 틀리게 하더라고요. 이거 막 짜증이 나봐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가처분돼 있잖아요. 가처분. 그죠? 가처분돼 있는데, 뭐냐면, 피보증 권리가 뭐여? 보니까 건전한권 설정 등기 청구권이네? 그, 채권자가 누굽니까? 주식회사 하나은행이잖아요. 우리는 뭐다? 이게 그러면, 건전한권 설정이니까, 건전한권은 어디에 설정되지? 등기부상, 얼구상에 설정되지? 얼구상에 설정되니까, 우리는 얼굴만 착 보면 돼요. 얼굴만 착 봐가지고, 하나은행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그것만 보자 이거죠. 얼굴로, 너무, 아이고, 설정되어 있네. 이거 좀 보세요. 건전한권 설정해가지고, 건전한권, 주식회사 하나은행 해가지고, 그죠? 하나은행 해가지고 설정되어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가처분이 언제 됐나 해봐가지고, 가처분이 2012년이죠. 그죠? 2012년 12월 4일날 가처분 등기됐잖아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저당권 설정은, 2014년이죠. 그죠? 근데 설정 계약은 언제 2010년 2월 22일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했어. 했는데 아마도 어떤 이분 입장에서 봐가지고 설정하는데 협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아마 저당권 설정이 안 되니까 따라서 하나은행에서 가처분 등기하고 가처분 등기에 의해가지고 이랬듯이 건전한권 설정을 하였고 이 상태에서 제3자가 어떻게 강제 경매 신청을 하였더라. 그럼 하나은행에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존 권리라는 가처분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즉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 달성을 다 하였구나. 일단 그렇게 이제 보시면서요. 남부 사건인데요. 이것도 우리 조금 전에 봤던 내용 아닙니까? 그죠? 보시니까 가처분에서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덤성덤성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나요. 건전한권 설정 등기 청구권 또는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 건전한 설정 등기 무이행. 근데 어쨌든 내용 자체를 보면 이게 저당권을 설정해 달라는 소리구나. 뭐 채권자가 누구야 봐가지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인데 이 상태에서 아마 아까 경매로 해서 누가 이제 경매로 낙찰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2번 가처분 해가지고요. 등기는 말소 강제경매라는 매각으로. 그러니까 아마 이 강제경매가 진행되기 전에 아마 이게 보십시오. 저당권이 2014년 5월 29일 날 저당권 설정했잖아요. 그죠? 근데 보니까 이분이 낙찰로 소유권을 취득한 게 언제입니까? 2015년 2월 달이니까. 그럼 봐가지고 일단은 경매가 진행되는 와중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이런 상태에서 보니까 이제 목적 달성을 다 했기 때문에 이번 가처분 등기는 말소가 이것도 이제 강제경매라는 매각이니까 이제 직권 말소가 마찬가지입니다. 직권에 의한 말소가 되어버렸다 하더라도 그렇게 좀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순천 사건인데요. 마지막 사건입니다. 이것도 보시게 되면요, 가처분 내용이 똑같으니까 제가 막 지겨워요, 솔직히. 피보존 권리가 뭐냐니까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은행에서 빨리 저당권 설정해줘, 빨리, 그죠? 그러니까 뭐 2004년 4월 29일자 확약서에 의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역시 마찬가지 가처분의 금지사항 보니까 매매, 정여, 뭐 전세권 이런 식으로 기타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이거죠. 이 상태에서 보니까 임의경매 신청을 했네요. 누가? 국민은행에서. 야, 가만히 있어봐. 국민은행에서 저당권 설정해달라고 가처분을 하였는데 국민은행에서 임의경매 신청했다 그러면 이미 뭐다 국민은행은 저당권 설정되었구나 해서 얼굴을 탁 보니까 엄마야 여기 딱 되어 있잖아요. 그죠? 건저당권 설정해서 국민은행 건저당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옆에 보시면은 건저당권 설정 2013년 12월 27일 2013년 12월 27일 접수제 32,280호 접수제 32,280호 가처분에 기함. 이 가처분에 의해 가지고 이랬듯이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가처분에 의해서 저당권 설정한 것이 2014년 3월 31일인데 그러나서 그해 9월 달에 담보권 실행, 이 저당권에 의한 담보권 실행을 해서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러면 목적 달성 다 되었지? 목적 달성 다 됐으면은 더 이상 이 가처분은 살아있을 이유는 없겠지. 일단 그렇게 보고요. 요 말소 가처분 요건 이제 2부 방송에서 말씀드리고요. 이 사건 순천 사건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제가 경매 정보지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타경에 12,949호 12,949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도 여우손님 나오셨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채팅창 보고 인사 말씀 드릴게요. 나난나님, 네, 1등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플라밍고님, 감사합니다. 이정아님, 이강희님, 또 누구신가요? 나나나님, 아차선불곰님, 나아령님, 마마까꿍님, 리키님, 수담님, 한태환의 재밌는 경매 이야기님, 이명남님, 마마까꿍님, 무척 덥죠? 오늘도 제가 아침에 특별한 일 있으면 저는 오전에는 저쪽에 한강 가서 운동을 해요. 그런데 오늘도 한강까지 가다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완전히 사람 쓰러지겠더라고요. 그래서 날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일자무식님 감사합니다. 박황룡님, 홍대희님, 민주지사님, 주여사님, 알까기대왕님, 치토스님, 아차산불검님, 본방사수 힘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다 승무하신다니까. 이 보통 정성 가지고 이게 본방사수하기 쉽지 않아요. 또 이게
이런 개그 프로도 아닌데 말이죠. 1시간 내내 계속 제 혼자서 떠드는데 이게 무슨 재미로 방송 듣습니까? 맞잖아요. 그죠? 예. 이게 참 이게 본방사수 하시는 분들도 대단하시고 제가 볼 때는요. 그렇지 않고 또 본방사수를 못 하신다 뭐 재방송 보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그분들 참 대단하십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도 어쨌든 봐가지고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법원 경매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막 그냥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도 저 여우소님하고 이제 전화상으로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봐가지고 예를 들어 뭐 선수님 가등기에 있다. 근데 그게 대한 조사 방법이 없다.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갑니다. 제가 굳이 뭐 그런 물건 들어가가지고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있다 없다 없죠. 가뜩이나 날씨도 더운데 말이지 그런 거 가지고 또 스트레스 받게 되면 완전히 머리 돌아버립니다. 네? 그래서 홍창기님 감사합니다. 버들목님, 매주콩님, 윤영대님, 부부익선님, 지광원 셰프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김명인님, 네 감사합니다. 김혜진님 반갑습니다. 고공샘 부동산TV님, 어호님, 곽충건님, 산삼 같은 강의는 아니죠. 그냥 뭐 약간 도움되는 강의죠. 별거 있습니까? 아리수님 감사합니다. 강성학님, 네, 윤집님, 네, 어떻게 그 사건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최선행님, 네, 감사합니다. 신인철님, 그 다음에 또 누구신가요? 여우선TV님, 네, 들어오셨네요. 네네. 네, 안나님,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건도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잠깐만요. 화면을 조정할게요. 여기 화면 상단에다가 제가 저당권 설정 등기 이행 가처분 해놓고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면서 등유 이게 등기부 등본이 있다는 겁니다. 예, 등기부 등본에 이어가지고 가처분은 직권 말소되었다. 보시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냐면요. 사실은 답이 없는 사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가등기나 뭐 이런 거 대항력 있는 임차인 같은 경우에 답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 권리 분석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결국은 낙찰받고 나서 어떤 권리가 말소가 되느냐 말소 안 되느냐 그게 하나 중요한 관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광주 이 사건처럼 말이죠. 지금 낙찰된 이후에 즉 건전한권 설정 등기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 권리라는 가처분 등기가 되어 있고 근데 과연 이 건전한권이 설정됐다 이거 가처분권자 명의로 이랬을 때 과연 가처분은 법원의 직권 말소 사항인지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은 뭐에 의해서 확인할 수 있다? 등기부 등본이잖아요. 그죠? 등기부 등본 한 통 띄워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 컴퓨터상에는 뭐 등기부 등본에 한 400통 이상 정립이 아니고 쌓여져 있습니다. 툭하면 이제 등기부 등본 띄워보거든요. 그래서 요런 경우는 이게 말소가 되는구나. 그런데 똑같은 사안인데요. 환장해버립니다. 똑같은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법원은 말소시켜주는 법원이 있고 어떤 법원은 말소 안 시켜주는 법원이 있고 왔다 갔다 해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도대체 제가 막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어쨌든 보니까 말소를 어떤 권리에 대해서 말소를 시켜주는 법원이 있는 것으로 미뤄봐가지고 그 권리는 일단은 뭐다 껍데기다 허당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도 지금 밑으로 잠깐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면요, 나와 있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가처분 이게 국민은행이잖아요. 근데 건전한권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건전한권 설정해서 경매집을 넣었잖아요. 그럼 목적 달성 다 됐죠, 그죠? 목적 달성 다 된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경매정보지상 인수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경매정보지상에 인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매각물건 명세서상에 보면요, 이게 인수 여부에 대해서 아무런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아마도 이게 법원의 소소다. 그럼 이런 가처분 등기는 그냥 목적 달성 다 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다, 해당 사항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우리 매각 물건 명세서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거 잘 여러분들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잘 쳐다보셔야 된다는 것이고 그 매각 물건 명세서하고요.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뭐니까 저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거 있잖아요, 그죠? 문건 접수 송달 내역 이 내용이 돼가지고 천천히 여러분들 분석 잘 하셔야 돼요. 또 나아가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 그러면 감정평가서 아니십니까? 감정평가서 이걸 가지고 이것도 안 나오네. 감정평가서를 가지고 왜냐면 이게 특히 주거용 부동산인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이다 이랬을 적에는요, 부합물, 종물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매각 포함시키는 경우가 있고 매각에서 매각 제외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감정평가사들이 과연 이거를 평가를 해가지고 1차 감정 가격을 포함시켰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단 감정평가서 A 해가지고 나름대로 확인을 해보시자 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요. 100일강 일부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